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참 귀신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더 궁금증도 생기시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귀신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좀 중요한 귀신들이 좀 있잖아요. 많이 불려지는 네, 귀신들. 네. 그런 것만 좀 간추려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귀신 종류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도 이렇게 PD님한테 뭔가 이런 컨텐츠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듣고 추려봤는데 이거 추리다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추렸어요. 우선은 시작할게요. 네네. 네.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처녀 귀신이라고 하죠. 아, 처녀 귀신. 정식 명칭은 손각시 귀신이라고 해요. 일명 손말명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왜 손각시, 손말명이라고 하냐면은 유래가 손씨 집안에 혼인을 못하고 이제 죽은 처자가 있었는데 그 원한이 너무 깊어서 그 집안이 너무 힘들어지고 원기에 시달리게 됐다라고 시초가 그래서 손각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일찍 이렇게 비명행사 하신 분들이 처녀 귀신이 돼요. 한국은 뭔가 혼인을 하고 완벽하게 쌍을 이뤄야지 이제 완벽해진다라고 해서 좀 원한이 깊다고 해요, 처녀 귀신들은. 근데 조금 현대에 와서 각색된 게 처녀 귀신 하면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치고 흰 서복을 입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손각시 귀신은 원래는 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용모가 상당히 단정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자랑 혼인도 못 해보고 갔는데 모습까지 취하면 그게 되겠어요? 이런 처녀 귀신들은 항상 용모가 단정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뭐 처녀 귀신이 집에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영혼 결혼식, 총각 귀신을 찾아서 영혼 결혼식을 해주든지 아니면 산 사람이라도 영혼 결혼식을 해주면은 금방 해소되기도 하고, 게다가 먼저 혼인을 안 하고 가신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집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예민해진다든지 이제 막 영향을 끼치면 산 사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막 나고요. 이제 혼인이 다 갔는데도 파혼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귀신이 왜 대표적인 귀신이겠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각 귀신이겠죠? 처녀 귀신을 했으니까. 그 총각 귀신도 똑같이 비슷한 경우인가요? 네, 비슷한 경우고 이제 혼인을 못하고 이렇게 비명 행사한 경우에 총각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몽달 귀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도령 귀신, 삼태 귀신이라고도 해요. 이제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틀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하기를 몽달 귀신 혹은 총각 귀신이라고 하죠. 총각 귀신 얘기는 황진이 얘기에도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황진이가 이렇게 기생이 되기 전에 원체 미모가 그 고을에서 출중해서 황진이를 보고 첫눈에 보고 반한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상사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상사병에 앓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의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10중 8구죠. 아,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네, 경우죠? 네. 10중 8구 그렇게 되고, 이 상여가 황진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예 상여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속옷을 이렇게 상여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때 상여가 움직였다 한 전설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황진이가 이제 기생의 길을 택하게 된 거고요.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똑같아요. 이거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나요? 따지고 보면 그 처녀 귀신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총각 귀신도 비슷한 경우가요? 그쵸. 총각 귀신은 아직 홀령이 돼서도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 아니 호감이 있던 사람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처녀 귀신은 그 집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총각 귀신은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연모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계속 어떠한 행위를 하는, 해방을 놓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우선 걸신이라고 하죠. 아기 귀신. 아기, 우리가 먹는 아구찜 뭐 그거 아니에요. 아, 예. 네. 전마담 패 뒤집어봐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기 귀신은 이제 못 먹고 죽은 귀신을 아기 귀신이라고 하고요. 악행을 하진 않아요. 다만 사람의 빙의가 되면은 끝없이 배가 고파져서 계속 뭔가를 먹어치우죠.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귀신 말하는 거죠? 근데 냉장고 다 털고 막 계속 먹던지. 갑자기 살이 막 훅 찌고 막 그렇죠, 그렇죠. 먹어도 계속 배고프다는. 한없이 배고파지고 계속 뭔가가 굶주려 있고, 딱히 악행은 아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을 찌게 하는 것만큼 큰 악행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많이 안 좋게 바뀌는 경우거든요, 그건. 그런 건 없고요. 우선 아기에 씌이면은 걸신 들렸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렇게 계속 한없이 이제 먹어 제끼는 정도밖에 없는데 잡기 중에 하나라서요. 네, 그렇게 큰 그건 없어요. 이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상차림 한번 거하게 차려주셔서 좋은 곳에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정욕귀라고, 일명 우리가 말하기에 색마, 색귀 아, 라고 해요. 이제 과도한 정사로, 일명 복상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과도한 정사로 인해서 이제 비명행사를 했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한을 품고 이제 원하는 이성과 이 관계를 교합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교합이 너무 이제 불만족이거나 이제 거기에 좀 섹스 중독이라는 병명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가서 이렇게 좀 가신 분들이 이제 정욕귀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정욕귀에 씌이게 되면은 사회적인 규범을 좀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해요. 성범죄자 뭐 이런. 성범죄자도 성범죄자지만 불륜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윗대에 그런 조상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많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귀접까지 가게 돼요. 이제 실제로 그 정욕귀가 사람을 탐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귀접을 하게 되면은 사람 자체는 이제 사람한테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전기와 연기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점점 이제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귀접이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를 많이 빨린다고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간 다르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귀접을 하게 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처녀 귀신한테 씌였을 경우 남자가 이렇게 좋은 일을 이제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정욕귀한테 씌어서 이렇게 당한 경우는 완전 틀려집니다. 처녀 귀신은 어떻게 보면 성불을 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귀신인지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리고 이제 태작이라고, 일명 뭐 납택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어린 아이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죽은 아이들을 태작이라고 해요. 태작이들은 일명 우리들이 모시는 동자신들을 말하기도 해요. 동자신들. 근데 다 일반인들이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다 모실 수가 없어요. 동자들을, 태작이를 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게 제가 해서 된다 안 된다 말은 않겠지만, 원체 이제 피임도 잘 돼 있지만 그걸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은 사람이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원치 않은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지울 수도 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태자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와서 가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지웠는데도 그렇죠. 귀신이 된 경우가 있다는 네, 얘기죠? 일명 태아령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태아령들은 안 좋은 해를 끼친다라고 말하기는 힘드나, 어머니한테는 결코 좋지 않은 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여자분이 이제 또 임신을 하겠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설화도 있어요. 이제 어떤 어머니가 낙태를 했었는데 그 나중에 또 동생을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태자기가 너무 이 아이한테 질투가 심해져서 이 동생한테 붙어서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결국
죽게 만들었다. 진짜 이거는 민간 이제 설화로 내려져 오는 전설이거든요. 그만큼 질투가 심한 게 태작이에요. 그래서 변덕도 심하고 불려줄 때는 정말 또 잘 불려주는 게 또 태작이고요. 그만큼 잘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태작이가 있을 경우에는 잘 보내줘야 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근처 무당분들 요즘 전국에 방방곡곡 부동산이나 교회, 미용실만큼 많은 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 용하신 무당들 한 번씩 찾아가셔서 태작이 한 번씩 벗겨내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귀신 이야기 하다 보니까 10분이 넘어갔네요. 이제 물귀신, 우리가 흔히 아는 물귀신입니다. 물귀신이 제일 무섭다고들 하지 않나요? 원한이 가장 크게 사무친 귀신이고요. 이제 죽는 순간에 눈을 편히 감지도 못하고 폐에 물이 차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이걸 화장하는 경우도 아니고 묻는 경우도 아닌 아주 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거의 물에서 돌아가신 경우에 100% 다 원기가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제 물이 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뭐 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귀신이 잘 보인다고도 하고, 그만큼 물이라는 게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물에서 죽었다 하면은 100%다 원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무조건 찾은 다음에 성물을 시켜주든지 구슬해주든지 해야 되고요. 이제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나 강가, 어쨌든 물가, 그분이 돌아가신 물가 근처에서 굿을 크게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진호기 굿을 꼭 해주셔야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귀신은 저희도 상당히 무서워하는 귀신이고요. 네, 물귀신은 상대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쳐내기도 힘들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강한 이제 귀신들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잡귀들입니다. 상문귀.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있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잿밥을 얻어먹으려고 몰려드는 잡귀들이고요. 상갓집에 상문살이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상갓집 가지 말라 무당들이 하는 이유가 이런 잡귀들이 달라붙기 때문이에요. 이런 잡귀들은 무조건 붙으면은 사람을 이제 해코지래요. 계속 뭐 양기를 빨아먹고 조금씩 알게 모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주당 맞으면은 완전히 사람한테 빙의가 돼서 몸과 정신을 완전히 망쳐놔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아주 잡귀지만 무서운 귀신이죠. 실제로 이런 총각 귀신 이런 것들은 잘 그 해결법이 있어요. 근데 상문귀들은 하도 이제 억척같이 들러붙는 게 있어서 정말 짜증나는, 뭐 해결하기 힘든 게 아니라 짜증나는 귀신들입니다. 정말 잿밥에 관심이 많은 귀신들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객귀, 객사하는 귀신. 길에서 죽은 네네. 귀신이죠? 객귀는 우선은 사람한테 쉽게 붙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아무 지나가는 사람한테나.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 머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여기저기 잘 따라다니는 귀신이니만큼 쉽게 부정도 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흔하게 뭐 강남역 지나가다가도 따라올 수 있는 게 객귀예요. 이런 객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주 쉬운 잡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부정풀이로도 쉽게 떨쳐낼 수 있어요. 근데 부정풀이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한 집안에 있는다 하면은 상문귀랑 똑같겠죠. 계속 시름시름 앓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신을 좀 먹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덤귀. 무덤가에서 생긴 귀신이에요. 무덤귀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이 돌봐주지 않는 무덤들 있잖아요. 제사도 안 지내고, 물론 명당에서 아주 좋은 터 그런 데서 이렇게 모셨다면은 돌봐주시지 않아도 좋게 잘 영생하시겠죠. 위에 좋은 데 가셔서 하시겠지만 원체 누추한 곳에 햇빛도 안 들고 이런 곳에 모셨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하신다 하면은 좀 많이 안 좋게 이렇게 나타나시겠죠. 무덤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손들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이제 무덤에 가끔씩 이제 지하수가 터져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귀신을 상상할 때 무섭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일그러뜨리고 막 좀비처럼 그런 형상을 한 게 무덤기고요. 이제 수맥이 터져서 이제 무덤이 막 관이 둥둥 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주 3대가 줄초상 날 수가 있는 아주 무덤기가 어떻게 보면 조상기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잡기가 더 무섭네요. 잡기가 잡다 하지만 풀기도 쉽고 그만큼 우리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주 안 풀고 있으면 무서운 귀신이 된다 이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이 귀신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 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솔직하게. 하지만 내가 기감이 좀 뛰어나다. 내가 어느 정도 귀문이 열려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도 이 사람이 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빙의가 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저희 같은 무당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꿈 해몽해주고 사랑을 이어주고 이런 게 부업이에요. 귀신을 물리쳐주고 조상님들 좋게 가게 하는 게 저희가 주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무당분들한테 찾아오셔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신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가네요. 네네. 다음에는 또 귀신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네.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방법. 이제 음. 귀신을 뭐 불러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러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